이번 시간에 우리 DBMS 접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BMS 접속이요. DBMS 접속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뭔가를 이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를 시키거나 갱신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죠. 해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DBMS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DBMS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한 명이 있을 때 이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해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응용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응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걸 보고 DBMS 접속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DBMS 접속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응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DBMS에 접근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DBMS 접속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 응용 시스템이라는 이 I는 사용자가 이제 뭔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특정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특정 키워드를 이제 입력하겠죠.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 응용 시스템이 이제 SQL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게 되면 그 SQL 문에 의해서 이제 DBMS에 이제 접근이 되겠죠. 접근해서 이제 이 DBMS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싹 다 이제 찾아요. 찾아서 그걸 다시 이제 응용 시스템한테 다시 되돌려주면 이 응용 시스템은 이제 사용자한테 그 결과값을 짜잔하고 이제 보여주겠죠. 그렇게 이제 응용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이제 매개 변수, 키워드를 이제 전달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SQL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 DBMS로부터 이제 전달받은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게 우리 응용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DBMS가 있을 때 사용자는 이제 웹 브라우저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이 웹 브라우저에서 DBMS로 바로 이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웹 응용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응용 시스템을 통해서 DBMS에 이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웹 응용 시스템이다라고 하게 되면 웹 서버라는 게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웹 서버라는 거는 웹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있죠. 그런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저용량의 자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WAS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거는 DBMS랑 이제 통신하면서 대용량의 이제 파일이 됐든 아니면 복잡한 로직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메일을 확인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웹브라우저를 이제 짜잔하고 열 거예요. 열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 보면 이메일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죠. 해서 웹 브라우저에다가 이제 www.naver.com 하고 땅 하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는 순간 그 순간 이제 그 네이버 웹 서버에 이제 접속이 되는 겁니다. 이 웹 서버에서는 그 네이버 홈페이지 있죠. 그 홈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웹브라우저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송출해 줄 거예요. 송출해주면 사용자는 이제 그때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 네이버 홈페이지가 이제 짜잔하고 뜰 거고요. 그때 그 상태에서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쓰고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메일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일로 들어가고 받은 편지함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는 순간 받은 편지함에 들어있는 그런 목록들을 싹 다 가지고 오라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한테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우리 DBMS에 이제 접속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해당 사용자의 받은 편지함 그 목록을 싹 다 이제 가져다가 웹 서버한테 주고 그 웹 서버가 그걸 받으면 그 내용을 이제 웹 브라우저로 이제 다시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 구동되는 그런 웹 응용 프로그램은 웹 응용 시스템 요걸 이제 이용해서 이걸 이제 통해서 DBMS에 이제 접근을 해요.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웹 브라우저에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DBMS에 바로바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웹 응용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해서 이 웹 응용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접근을 하더라. 그때 그런 웹 응용 시스템은 웹 서버라는 거랑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응용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웹 응용 시스템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DBMS에 이제 접근을 한다 그랬죠.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DBMS에 그때 이제 접속하는 그런 접속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 기술이 이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접속 기술에 보게 되면 우리 JDBC라는 것도 있고요. ODBC라는 것도 있고 마이바티스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BMS 접속 기술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DBMS 접속 기술이요. DBMS 접속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 DBMS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API가 됐든 아니면 API 사용을 이제 편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DBMS 접속 기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API라는 그 용어가 나왔는데 이 API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운영 체제가 됐든 DBMS 이런 것들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놓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API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프레임워크요.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특정 기능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클래스가 됐든 인터페이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둔 그런 집합체를 보고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DBMS 접속 기술에는 종류가 이제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DBMS 접속 기술의 종류에 보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JDBC라는 게 있고요. ODBC라는 게 있고 마이바티스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JDBC요. JDBC의 이제 J 첫 번째 있는 요 글자가 우리 자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바 언어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속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표준 API를 보고 우리가 이제 JDBC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JDBC는 1997년 2월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이 JDBC를 이제 이용할 때는 우리가 접속하려는 그런 DBMS에 대한 그런 드라이버가 따로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ODBC요. ODBC라는 거는 개발 언어에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표준 개방형 API를 보고 우리가 이제 ODBC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1992년 9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ODBC는 접속하려는 그런 DBMS의 인터페이스에 관계없이 ODBC 문장을 사용해서 접속이 가능해요. 세 번째 이제 마이바티스요. 요 마이바티스라는 거는 우리 첫 번째로 했던 우리 JDBC 있죠. 이 JDBC는 SQL문이 우리 프로그래밍 코드 안에 섞여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코드하고 SQL문이 같이 막 섞여 있으면 코드가 되게 복잡하겠죠. 복잡하니까 사용하기도 힘들고 유지보수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JDBC 코드를 단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SQL 매핑 기반의 오픈소스 접속 프레임워크를 보고 우리가 이제 마이바티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JDBC 요 코드가 우리 프로그래밍 코드에 SQL문이 섞여 있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SQL 그 문장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우리가 XML 파일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JDBC 그 코드가 이제 단순화가 되겠죠. 그리고 SQL문을 이제 실행을 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핑을 통해서 SQL을 이제 실행을 해줘요. 그러면 마이바티스는 이제 JDBC 코드를 단순화 시켜놨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제 유지보수도 좀 더 이제 편리해졌겠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마이바티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DBMS 접속 기술에 보게 되면 JDBC다, ODBC다, 마이바티스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각각 이제 특징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JDBC는 자바 언어로 이제 다양한 종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표준 API를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1997년 2월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출시를 했더라. 얘는 이제 접속하려는 그런 DBMS에 대한 그런 드라이버가 따로 필요하더라.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ODBC는 개발 언어에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표준 개방형 API를 보고 우리가 이제 ODBC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1992년 9월 달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를 했더라.
그리고 접속하려는 그런 DBMS의 인터페이스에 관계없이 우리가 ODBC 그 문장을 사용해서 접속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마이바티스는 우리 JDBC 그 코드를 이제 단순화해 놨다. 해서 SQL 문장을 분리를 해서 XML 이 파일을 이제 만들더라. 만들어 놓고 이제 매핑을 통해서 SQL을 이제 실행하더라. 그래서 얘를 SQL 매핑 기반의 오픈소스 접속 프레임워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각각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XML 파일이다. 요 말이 딱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이제 마이바티스를 바로바로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매핑이다. 이런 말이 보여도 우리는 마이바티스를 바로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DBMS 접속 기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SQL이요. 동적 SQL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 안에 입력란이 있어요. 그 입력란에다가 SQL을 직접 이제 입력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동적 SQL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적 SQL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SQL 구문을 동적으로 이제 변경해서 처리할 수 있는 SQL 처리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동적 SQL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적 SQL은 사용자로부터 SQL분의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받아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할 때 그때 SQL이 이제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리컴파일 할 때 이제 구문 분석이 됐든 아니면 접근 권한 확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프리컴파일하고 나오는데 이 프리컴파일이라는 거는 고급 언어를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기계어로 이제 번역을 하죠. 그렇게 이제 컴파일하기 전에 수행하는 작업을 보고 우리가 이제 프리컴파일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프리컴파일이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코드에 이제 삽입된 SQL문을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프리컴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적 SQL은 정적 SQL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을 첨가하는 그런 유연한 개발이 이제 가능한 게 우리 동적 SQL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DBMS 접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DBMS 접속 기술 세 가지 있었어요. 우리 JDBC, ODBC 그리고 마이바티스하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적 SQL이 뭔지 어떤 걸 보고 동적 SQL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